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끈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디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필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도 가을입니다. 가을. 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을이 오면 일단은 그 하늘은 높고 하늘은 어. 높고 마른 살찌고 마른 마른 살찌고. 살찌고. 필근이는 더 찌고 더 찌고 계절이 저는 어젯밤에 네. 전어 한 접시. 기가 기가 막히죠. 좋습니다. 네. 가을하면 참 맛있는 게 많이 보이죠, 눈에.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입맛이 돌아요. 그리고 저는 또 가을은 여행의 계절. 여행.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아, 좋아요. 네, 여행하기 참 좋은 날씨잖아요. 네, 요즘은 진짜 뭐 캠핑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오늘 주제가 여행입니까? 오늘의 주제 여행. 네. 아닙니다. 왜 텐션을 좀 모르세요? 맞춘 줄 알았네.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네. 네. 영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강남 부동산을 네. 가지고 계세요? 왜 질문하시고 혼자 웃으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없습니다. 네. 저는 강남 빌딩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오! 부럽다. 부럽다. 그거를 제가 한 1년 전쯤에 네. 10,000원 정도 산 것 같은데. 만 원이요? 네. 뭐 강남 부동산 빌딩 많이 갖고 싶잖아요. 네. 근데 못 가져요. 너무 비싸니까. 그럼요. 그 부동산에 조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요. 이거를 토큰으로 아주 수천 조각을 내 가지고요. 토큰 하나당 그 당시 5,000원씩 팔아서 제가 두 조각을 사서 아, 두 조각 사셨어요? 100억짜리 건물에 네네. 10,000원어치의 어떤 소유권을 가졌던 거죠. 네, 오늘의 주제 오. 5,000원으로 강남 부동산을 입니다. 5,000원. 만 원어치만. 자, 잠깐만. 땅을 주고 가져가세요. 땅을 주고 가져가셔야죠. 아니 근데 5,000원을 어떻게 땅을 산다는 거죠?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대박인데? 전문가분을 모시고 네.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를 다 같이 로그인! 자, 오늘의 게스트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영록 부동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호모 디지쿠스라는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하는 그런 현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호모 디스쿠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너무 죄송하지만 네네네. 영혼을 안 담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 준비해 아이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저 영원히 안 담길 듯한 이렇게 자연스러운 멘트. 그렇지. 소울리스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좀 소중한 정보 저희에게 전해주시고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5,000원으로 강남 부동산을 과연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아, 저는 샀습니다. 사봤습니다. 두 배, 만 원짜리. 아, 이거요? 네. 2평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배, 그래요? 어, 진짜 가능한가 본데? 네. 실제로 구매를 하셨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현실에 있는 부동산은 불가능하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가상 세계의 그런 부동산은 5,000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 세계 네, 부동산이다. 아니 근데 부동산 조각조각 내서 파는 거 있잖아요. 네. 조각 그거를 투자. 부동산 조각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상 부동산을 여러 가지 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팔고 또 투자하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조각 투자하고 좀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액수가 적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 그 모양이 지도상에서 보니까 작아서 그러는 거지. 이건 현실 부동산과 오히려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조각 투자는 리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리츠. 네, 맞아요. 그래서 각자 많은 사람들 소액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죠. 대형 부동산을 사고 그거하고 조각 투자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즘 이 가상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네, 그러죠. 왜냐면은 이거 있습니다. 그 젊은 일단 세대들을 먼저 보면 네. 우리 MZ세대 같은 분들 보면은 사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현실 부동산을 투자하시기가 상당히 좀 많이 좀 힘드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좌절감이 가상 부동산에 투영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상 부동산 이 플랫폼 자체가 게임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친숙해요. 네, 거기에다가 또 막상 투자를 해봤더니 수익이 나요. 실제로. 수익이 나요? 네, 수익이 나요. 현실 부동산만큼 막 매덕 이렇게 나지는 않지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를 한번 얻어볼까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좀 투자를 하셔요. 변하는 세상에 뒤처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절박감에 더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아무리 들어도 네. 가상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막 빠르게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좀 같아서 어렵죠. 제가 또 조사를 좀 해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조사해온 거를 또 오늘 리딩해 드릴게요. 가상 부동산이란 메타버스 속 가상의 부동산을 NFT 등을 통해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뜻하는 가상 부동산은 현실 세계의 부동산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지만 메타버스 속에서는 NFT를 통해 특정 지역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가상 부동산을 다루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과 완전히 다르게 구성된 플랫폼과 현실 공간을 복제해 실제 주소와 연동한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네. 있습니다.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상 부동산의 대다수는 현실 공간을 복제해서 실제 주소와 연동한 플랫폼에 해당하는데 청약 및 거래 역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경우 등기소인 블록체인에 의해 발행이 되는데 여기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알려져 있는 NFT가 바로 등기부 등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메타버스 내 토지를 한정된 수량의 NFT로 발행해 판매할 경우 이를 구매한 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가 가능한 재화가 되어서 구매한 토지를 다시 판매하거나 임대를 내줘서 또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가상 부동산이라는 게 메타버스 속에 있는 땅, 이 부동산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상 부동산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그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네. 이러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좀 전에 제가 조사해온 것에서 그 가상 부동산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가상 세계에다가 우리가 있는 현실 세계를 투영한 거 그대로. 그 다음에 가상 세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상을 구축한 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넥스트 어스라든가 어스투라든가 메타버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세계의 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막상 플랫폼 딱 들어가서 보면 이거 구글 지도인데 할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다 이렇게 셀로 쪼개놓은 거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보실 수 있는 또 다른 것들, 트윈 코리아라든가 이런 거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상점이나 식당을 또 그대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더 샌드박스라든가 뭐 디센트럴랜드라든가 뭐 아니면 독도버스니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안에 들어가면 현실 세계인 것 같은데 완전 허구. 네, 가상 세계에 어떤 허구를 구현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상화폐처럼 이 가상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나요? 사실은 그 가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 NFT로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부 가상 부동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NFT를 거래하는 그런 오픈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자신들의 가상 부동산 소유권을 일부 내놓기도 해요. 그런데 가상 부동산 자체만을 거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 만들면은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러겠죠. 되게 어이가 없어요. 아니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제가 놀랐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던 아이디어인데 네, 아주 네.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안에서만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만 주로 거래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네. 이게 저는 더 이게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다고 느낀 게 기업들이 요즘에 엄청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 물건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디센트랜드에 또 투자를 구입했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런 젊은 MZ 세대들이 이러한 가상 세계에 들어와서 많이들 활동하고 놀거든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MZ한테 그 가장 홍보를 갖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그겁니다. 어. 디센트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2021년도에 거기서 활동하는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 됐는데 네. 2022년 들어가고 80만 명. 아. 그러니까 거의 20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러면 그렇구나. 현실 부동산과 가상 부동산의 공통점에는 좀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네, 일단은 투자 대상이라는 거겠죠. 투자 대상. 왜냐하면은 뭐 가상 부동산도 일종의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그렇죠. 거고, 뭐 현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접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상 부동산이든 현실 부동산은 주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현실 부동산도 스세권이니 물세권이니 숲세권이니 네, 네, 그러면 네. 상당히 가치가 높아지죠. 그렇죠. 가상 부동산도 옆에 어떤 그 가상 부동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으면 오. 상당히 그런 토지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뭐 투자하는 방식은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뭐 확연히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거래 금액도 다를 테고 자, 일단은 네. 가상 부동산은 실체가 있나요? 실체가 실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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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실체가 있냐 없냐가 가장 현실 부동산과 가상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금액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상 네. 부동산은 우리가 물론 뭐 더 센트랜드, 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뭐 매덕 갑니다. 사실은 현실 부동산만큼 비싼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엄청 저렴하죠. 아. 투자 금액이. 근데 현실 부동산은 뭐 기본이 억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임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가상 부동산은 좀 높아요. 오. 현실 부동산에서 솔직히 3에서 4%만 나와도 대박입니다. 요즘 그쵸, 같은 그쵸. 시기에. 네. 그런데 가상 부동산은 그 이상의 그러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부동산은 사실은 투자 기간을 저도 이제 쪽 부동산 쪽 전문가지만 5년에서 짧게 5년에서 길게 10년 이상을 잡아야 돼요. 예. 그런데 가상 부동산은 이 가상 부동산 플랫폼 자체가 네. 그렇게 길게 못하게 해요. 오. 왠지 아세요? 왜요? 왜냐하면 자꾸 이 사람들이 거래가 돼야만이 이게 활성화가 돼서 자꾸 이 플랫폼이 홍보가 되고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딱 쥐고 있으면서 5년, 10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상 부동산이 활성화되지가 않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적으로 팔기도 합니다. 강제 매도. 네, 강제 매수라고 하지만 강제 매도 이렇게 난 싫어 이것들아 안 판다. 이게 나름의 그 안에 이제 네. 룰이라는 게 확실히 있군요. 네. 예, 예. 좀 재밌는 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위 확인 진위 들어보셨죠? 확인. 우리 네네. 부동산 할 때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뭐 이렇게 봐야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아시죠? 네, 필수잖아요. 네. 근데 누구의 진위 확인을 하는 거죠?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렇죠. 어, 매도자의 네, 진위 네, 확인을 네. 하잖아요. 네. 재밌게도 가상 부동산은 매수자. 매수자가 능력이 있는지 진위 확인을 합니다. 그렇구나. 오, 네. 재밌다. 음. 이 사람이 과연 매수 능력이 있는지. 네. 얘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핫발인지 아니면 뭐 잠깐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인이 잘하는 말이다. 저는 용어 아,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플랫폼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트윈코리아가 있습니다. 트윈코리아는 현실에서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식당과 상점들을요,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트윈코리아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가가 결합해 서로 상생하는 실물 경제 연동형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메타 시티입니다. 오픈 메타 시티는요, 현실 공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아파트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것도 청약을 해요. 그래서 청약해서 분양받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저 이 부분에서 솔직히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가상이니까 어. 크게 짓고 넓게 해서 굳이 실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는 가질 수 없으니까 크게 그냥 너도 해라 나도 해 이렇게 어. 해요.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좀 더
그쵸? 좋겠다. 근데 가상현실에서도 이렇게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다니요. 또 오픈메타시티는요, NFT를 도입한 메타버스인데요. 네. 청약 신청인이 오픈메타시티 내의 가상 아파트에 당첨이 된 후에요. 음. NFT 등기를 완료하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대박. 자, 세 번째는 독도버스인데요. 독도요? 가상 공간에 가상의 독도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독도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아주 딱 확실하게. 자, 독도버스는요 모든 데이터와 컨텐츠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P2P 분산 네트워크에서 관리 및 액세스하는 웹 3.0 금융 기반 메타버스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네요. 이 음. 플랫폼에 따라서 수익 구조 같은 것도 조금씩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상가와 관련된 네.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게 트윈코리아, 그다음에 네. 캐시존 랜드 이런 거는 보통 어떤 그 상권과 상가와 관련된 겁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광고비 위주로 주로 받습니다. 아. 그 랜드를 소유한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스2, 뭐 메타버스2, 그다음에 뭐 넥스트 어스, 그다음에 오픈 메타 시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어떤 도시를 반영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주로 임대료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네.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근데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살아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누가 사냐 궁금하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뭐 의아한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네. 예, 예.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혹시? 아, 저는 네. 솔직히 지금 제가 네. 플랫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네. 이런 자산들이 없어지는 거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긴 아, 하지만 플랫폼 그치. 자체가 없어지면 그치. 그렇지. 내 자산이 네.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맞아. 걱정도 할 것 같아요. 누가 들고 튈 수도 있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들고 아, 튄다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몰입을 해서. 예. 아, 네. 네. 저 순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들고 튀지는 못하고 예. 이제 그냥 러그풀이라고 합니다. 일명 그 전문 용어로 우리가 가상 자산 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상 자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벌려놓고 네. 투자금만 받고 튀는 네. 거죠. 네. 그게 이제 러그풀이라는 건데 네. 가상 부동산이라고 해서 그게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네.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규제를 한다든지. 네. 뭐 저희도 알다시피 가상자산에 네. 대한 것도 법률이 아직 이렇게 미비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상 부동산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가상 자산에 대한 그러한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그런 법률이나 제도적 보완을 한다고 하니까 이참에 그럴 할 때 가상 자산 것도 같이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지켜봐야겠군요. 네. 예, 예. 이 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좀 네.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상 그 부동산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많아야 돼요. 네. 그래야 자꾸 거기서 가격이 오르고 수익 창출이 되고 뭔가가 또 어떤 새로운 그러한 발전을 하고 네. 개발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단절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은 이제 사양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가상자산이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육적인 어떤 가치를 보면 소액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시행착오 실패, 부동산에 대한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현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많은 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상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술들을 계속해서 접함으로써 그러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술이 이제 다른 분야에 적용될 때 그러한 기술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네. 실생활에 많이 또 접목돼 있고 가상 부동산은 어쩌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앞선 기술들의 종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술 발달로 우리 생활도 많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걸로도 보여집니다. 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 가상 부동산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한계점이 있을까요? 웹3라든가 3.0이라든가 그다음에 디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보완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노력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 예전에 비트코인 네. 정말 쌀 때 있었잖아요. 네. 한 달에. 뭐 네. 한창 올랐을 때. 음. 그 올랐을 때, 저때 내가 저때 샀으면은 좋았을 걸. 그게 지금 가상 부동산일 수 있을까요? 정말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뭐냐면 얻어 올렸죠? 자, 가상 부동산하고 가상 자산은 좀 다릅니다. 다르다. 왜 다르냐? 가상이라는 건 맞습니다. 네. 네. 허구죠. 네. 눈에 보이지는 않죠. 네. 그런데 가상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상 부동산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네. AR 증강현실, 그 다음에 우리가 VR 가상현실, XR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NFT, 가상 네. 자산 금방 말하신 가상화폐 있죠? 그거 들어가죠. 웹 3.0 들어가죠. 다오 들어가죠. 디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상 자산은 가상 부동산을 거래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투자 자산으로서 보면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가상 자산은. 그런데 가상 부동산은 오히려 많이 복잡합니다.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이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편리하고 아주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단 여기서 복잡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할 좀 수 신중하게 있다. 접근하자.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또 전망과 함께 더 다른 장점들도 더 말씀해 네. 주신다면요. 좋은 것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또 이제 같이 맞아요. 좋은 세상 되는 거 저도 아니겠습니까? 투자하고 싶다고요. 예. 아 맞아요. 좋은 세상. 예. 맞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좋은 세상. 네, 맞습니다. 뭐냐면 가상 부동산 하니까 항상 투자적으로만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상 부동산은 사실은 이게 단순한 어떤 그 투자 상품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상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설계, 도시 기획, 행정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어요. 테스트 베드로서. 실례지만 박사님은 가상 부동산 어디 소유하고 계신가요? 아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어차피 박사님 소유니까.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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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리 했죠. 와, 성견지명 있으시네요. 네, 그다음에 강남, 강남. 압구정 와. 그죠? 딱 했습니다. 야. 와,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사람이 그쪽도 몰릴 테고. 네. 현실 부동산처럼 주목해야 될 지역 비슷비슷하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파리, 뉴욕 이런 오. 데도 다 그냥 그 현실 부동산에서 투자하는 데가 다 유망 지역입니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가상에서는 사실은 억대도 있고요. 억대도 있어요? 억대도 있어요. 당연하죠. 억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뭐 몇십억씩 주고 사야 되는 우와. 거예요. 네, 그런 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모르지 않아서 뭐 몇만 원대인 데도 있고 하는데 똑같은 파리 지역이다 하더라도 네. 중심 지역은 많이 비싸고.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외곽 지역 정말 있죠. 숲속만 있는데 그런 데는 또 너무나 저렴합니다. 많이 안 오르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300배, 뭐 800배 오른 데도 있고 오. 예, 그거는 뭐 모르기 나름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 투자하겠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진짜. 진짜. 예. 나중에 또 후회할 것 같아. 맞아요. 대신 네. 소액으로 네.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오. 그렇게 하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아.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가상자산도 한 번에 대박 내려고 많이들 이렇게 하시려고 네, 네, 손해 네. 보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플랫폼이 완성된 플랫폼 몇 개가 없어요. 없고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오늘은 한 잔 했다 내가. 이러도 된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정말 그럴 때 살아남은 그런 플랫폼들, 그다음에 새로 나온 플랫폼들을 가릴 수 있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눈이 생기실 겁니다. 정말 네. 조금씩만 사서 네. 알박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제가 큰 돈 한번 그것도 방법이죠. 네. 예, 예. 기업에서 나가달라 그럴 때 못 네. 나가겠다. 저보다 더 투자도 좀 전문가신 것 하고. 같아요. 네,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곳에 한 2평만 사가지고요. 어. 소소하게 재미 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업들이 관심 있는 곳을 투자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기업이 사는 데가 예. 랜드마크가 될 거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튼 당부하고 싶은 사항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가상 부동산 저희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박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 이야기 듣고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말씀하시죠. 아유, 큰일 났네. 저부터 가겠습니다. 오, 네. 짰어요? 아니 안 짰어요. 뭐 있나 본데. 아니 그냥 네. 아주 쏘쏘 노멀하게 갑니다. 그래요? 네. 가상 부동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옛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가상 부동산은 네. 노다지다. 노다지다. 노터치. 아. 노다지. 음. 아직
손이 안 간 곳들이 많습니다. 음. 좀 유망한 지역을 연구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오케이, 이렇게 무난하게 하니까 좋네. 부담도 없고. 아이 좋아. 다음 사람들은 웃기겠지. 나는 편안하게 했으니까. 저는 지금 머리가 거의 백지란 말이에요. 저는 노래로 해보겠습니다. 노래 좋아요. 이거 좋아요. 자, 가상 부동산은 내게도 토지가 있었다면 좋다. 그곳은 오로지 가상뿐이라오. 이야. 부자에서 나의 희망 좋아요. 알맞기를 통해서 제가 아, 재미 좀 보고 좋습니다. 성공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노래로 그럼 어, 표현해볼게요. 네, 노래 좋아요, 받으세요, 노래 좋아요. 받으세요. 가상 부동산은 난 내게 반했어. 오. 저는 오늘 가상 부동산에 반했습니다. 하시네요. 아니 이건 막가다니요. 너무 끝없이 완전 진심이에요. 알겠습니다. 난 내게 말했어. 이건 정말 그냥 사실 안 짠 게 너무 티가 나는 그런 답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도와주지. 자, 네. 이제 박사님의 그럼요. 이 어떤 노래 하실래요? 노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기절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노래는 참 이렇게 참 하도록 하고. 술이 없으시면 노래 안 하신대. 그래요. 그래요. 저 원래 술 안 마시는데. 끝까지 진지하시네요. 제가 처음에 진지하게 시작했으니까 네네네. 초지일관 끝까지 좋습니다. 그냥 진지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문. 가상 부동산은 세컨드 라이프다. 세컨드 라이프다. 세컨드 라이프. 네 맞습니다. 네. 이유는 그렇다면? 네, 거기서 제2의 현실에서 꿈꾸지 못하는 제2의 새로운 그러한 삶을 꿈꾸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만족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세컨드 라이프라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컨드 라이프 속에서 행복과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첫 번째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죠? 네네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박사님 저희가 몰랐던 가상 부동산의 세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즐겁고 네. 재밌었고 네.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거를 예.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요? 제가 사업 아이디어 드렸죠? 네, 맞습니다. 사업 RTM 드렸고 여기서 알바끼 주죠. 알바끼 알아야 됩니다. 예. 소액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건 알바끼.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문 용어로 하향 평준화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농담이고요. 아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를 통해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뤄보곤 합니다. 사실 집 한 채 사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상 부동산이라면 대체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또한 가상 부동산의 장점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